지난 5월 13일부터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을 시키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대로 운행할 수 있게 만들고 차도 운행은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보험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관련 부처의 무책임한 부분들이고, 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던 전동 킥보드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 킥보드가 지난 5월 13일부터 다시 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이 운행하는 모든 국민들이 혼동을 일으키기 충분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작년 12월에 자전거로 편입을 시키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자전거에 대한 기준 자체가 13세 이상, 즉 중학교 1학년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차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편입을 해서 전동 킥보드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중학교 1학년이 헬멧을 안 쓰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쌩쌩 달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난리가 났던 부분들,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부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번 5월 13일 날 다시 원점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을 시켜 놓게 되면은 자전거 도로를 운영하기에는 문제점이 크다는 건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을 시키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그대로 운행할 수 있게 만들고 차도 운행은 그대로 됐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 킥보드가 10대면 10대가 모두 다 보도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동 킥보드가 헬멧을 쓰거나 안 쓰건 간에 차도를 달린다는 얘기는 서로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친구들도 차도를 쌩쌩 달린다, 일반 자동차하고 달린다라는 것은 끔찍하게 생각지도 하지 못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옆에 전동 킥보드를 타고 운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역시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차도로 나온다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은 모두 다 보도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퀴 자체의 구경이 적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면, 턱 같은 데 부닥치게 되면 중상 이상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서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위험합니다. 특히 좌우로 꺾는 각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이동수단이 전동 킥보드가 어디를 움직일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이동 방향에 대한 설정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전동 킥보드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상태로 자전거 전용도에 들어오게 되면 직진성을 지향을 하고 있는 자전거하고 접촉 빈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전거 전용도라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전동 킥보드 운전자들은 보도냐 아니면 차도냐 둘 중에 하나 택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차도로 내려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도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우리 도심지 주변에서 보면은요, 전동 킥보드 횡단보도 따라서 보행자와 같이 움직이고 보도 위를 올라오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운행하는 거 여러분들 다 보실 겁니다. 이 중에서 헬멧 든 전동 킥보드 운전자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전동 킥보드 이 헬멧 쓰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요, 헬멧을 써야 되거든요. 문제는 공유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많은데 헬멧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몇 군데가 되겠습니까? 헬멧에 대한 분실도 상당히 크고, 또 머리에 여러 사람이 나눠 쓰다 보니까 위생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발이 클 수밖에 없고요. 사용자들도 안 쓰길 원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헬멧을 쓴다고 물론 보호가 될 수는 있지만은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든지 또 사망자를 줄인다든지 이런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도요, 시속 6, 7km 이하로 운행을 하게 되면 보도 위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저속으로 운전할 때는 본인이 조심해서 보도 위를 운행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굉장히 전향적이면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거든요. 국내에서 보도 위에 올라오는 것을 무작정 불만만 갖고 또 단속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의 이 전동 킥보드 관련법의 가장 큰 문제는요, 새로운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가 등장을 했으면 여기에 맞는 총괄 관리법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련 부처 다 모이고요, 전문가들 다 모여서 특히 외국의 선진 사례를 국내에서 한국형 모델로 바꿔가면서 총괄 관리법을 만들어준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은 열대면 열대가 보도 위에 올라오고 있다는 거, 또 전동 킥보드 전용 이 보험도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고가 생기게 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또 전동 헬멧 착용 등 안전장구 착용에 대한 부분들, 또 수거 방법, 단속 방법 모두 하나같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지금 5월 13일부터 이행되고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편입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고, 똑같은 사망 사고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이런 얘기에 대해서 3, 4년 전부터 언급을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관련 부처의 무책임한 부분들이고 방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관련 부서는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운행 방법에 대한 것들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 한국형 모델 정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동 킥보드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위험도가 몇 배 가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속 25km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 빨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퀴 구경이 적고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시속 20km 미만으로 하더라도 전동 킥보드의 특성을 살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대한민국은요, 전동 킥보드의 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요, 과속을 하는 경우 또 불법 장치를 장착하는 경우에는 엄격하게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도 위에 올라왔을 때의 대책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한번 참조해 볼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 비보 좌회전했을 경우에 사고가 생기게 되면 비보 좌회전하는 차량이 100% 책임을 느껴야 된다,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가 보도 위에 올라왔을 경우에는 모두 다 전동 킥보드가 100% 책임을 져야 된다는 논리를 좀 만들어 주고요. 또 이거 관련해서 전용 보험도 손보협회하고 정부가 나서서 몇 가지 보험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속도를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기 때문에 혹시 보행자하고 접촉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 부상의 정도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전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전용 총괄 관리법을 만들어준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개선된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 또 관련 제도나 법규의 정착을 요구를 합니다. 고맙습니다.